지금까지 보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치권은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야를 대표하는 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 그리고 민주당은 정청래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총평부터 간략하게 해주시죠.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첫 기자회견인데요. 네. 국정 전반에 대해서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외교, 안보 분야까지 국민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 전반에 대해서 폭넓게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기자 여러분들로부터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하고 뭐 좀 평이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느끼는 좀 약간의 갈증이 좀 해소되기를 또 바라고, 또 실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네,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 1장 1절의 말씀이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이라고 했습니다. 기와 혈이 통하면 몸이 아프지 않듯이 잘 통하면 아프지 않다. 근데 안 통하면 몸이 아프다, 이런 뜻이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저도 새해고 덕담을 하고 싶은데 덕담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 생각으로는 고집불통 동어반복이었다. 말띠해의 마이동풍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로 절반의 국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절반의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전혀 고민되지 않는 그런 기자회견이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망스럽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상반된 반응에 보여주셨는데요. 아마 뭘 했어도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똑같이 아마 평가해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세부 내용으로 짚어보기 전에요.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의 대략적인 내용을 숫자로 통해서 핵심 내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경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숫자는 316입니다. 전임인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49일째,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18일째 첫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316일째인 오늘 불통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한 만큼 신년 구상, 집권 2년차 국정구상이 주 내용이었는데요. 그 구상을 설명하기 위해 유독 3이란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추진 전략도 역시 3개입니다.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이 그 첫 번째로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하겠다고 했고, 두 번째는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꾸리려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 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로 넘어 4만 달러,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 숫자 키워드는 5인데요. 세대별로 겪고 있는 5대 불안입니다. 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이 5가지인데요. 해결책으로 진로 직업교육 확대, 경력 단절 여성, 은퇴자에게 평생학습 기회 등을 제시했습니다. 개각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장관의 평균 재임 기간 14개월을 언급하며 장관 교체가 잦아서 언론에서 많은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관저에 돌아가면 보고서를 읽는 일 외에 뭐 하냐는 기자의 익살스러운 질문에는 물론 그 일 외에 다른 곳에 신경을 쓸 틈이 없다곤 했지만 청와대 진돗개, 새로미, 희망이 이 두 녀석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자성어도 등장했는데요. 교수신문에서 신년을 맞아 꼽은 사자성어, 전미개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욕심에 집착해 미혹된 마음에서 깨어나 실제 모습을 바로 보자, 이런 말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사심도 없이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마음으로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독특한 표현들도 살펴볼까요? 통일은 대박이다라며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겠다고 했고, 불통 논란에 대해서는 소통의 진정한 의미는 적당한 타협과 다르다며 나쁜 관행이 덕지덕지 쌓여 굳어지면 깨지기 힘들어진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이인경 앵커가 정리를 좀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이 316일, 취임 이후 316일 만에 첫 번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기자회견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박 대통령이 답변을 했는데요. 대통령의 발언을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소통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많은 얘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 소통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통의 의미가 이렇게 단순한 기계적 만남이라든지 또는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주장이라도 이렇게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소통이냐? 그거는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 사회를 보면 불법으로 막 때를 쓰면 적당히 이렇게 받아들이곤 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이게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 하고 말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협과 소통은 다르다. 이런 말이 좀 귀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일단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소통 부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주로 이제 내 이야기를 좀 안 들어준다. 더 나아가서 반대 의견을 좀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민주당에서도 개헌을 요구하고 또 남북 국회회담을 열자고 했는데 그에 대한 추진기구를 만들자 하니까 거부했다고 해서 불통이다 뭐 이런 일종의 이제 그런 주장이 많고 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은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이제 원칙을 바로 세우고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물론 사회적 약자 이야기라든가 정치적 반대자 이야기도 겸허히 듣고 귀 기울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이야기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옳은 것은 옳게 하고 또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몽땅 묶어서 다 불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저도 어떤 분석이나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소통이라는 것이 나와 남의 의견을 같이 놓고 이 의견차를 좁혀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부족한 건 사실이다. 그것은 누구든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더 노력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도 저는 앞으로 많은 또 달라지는 그런 면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 말이 많으시겠습니다. 전에 이정현 홍보수석께서 자랑스러운 불통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러이러한 원칙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그런 국민들과는 불통하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다. 이런 도에 넘치는 발언까지 했어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이냐? 불법으로 떼쓰는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도노조를 두고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여야 국회에서 중재를 해서 파업을 중단하고 철도 노동자들이 지금 업무에 복귀한 상태이고 국회에 철도 소위까지 꾸려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야가 이런 불법적으로 떼쓰는 사람과 대통령이 나는 대화하지 않는데 국회는 뭐하러 이런 철도 노동자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그런 거 하냐? 라고 마치 나무라는 듯이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철도 파업을 놓고 여야가 어렵게 마련한 이 철도 소위에 놓고 소위 말한 진정한 소통, 불법 떼쓰는 것 운운하면서 오히려 산통을 깨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그런 말씀보다는 어렵사리 여야가 철도 노조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철도 파업 문제에 대해서 철도 민영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처럼 만에 정치권에서 의미 있는 일을 했으니 그것을 난 지켜보고 국회에서 합의해 오면 그것도 전향적으로 내가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저 정부에서 그동안에 우리 저 정청래 의원님 말씀하신 이 민영화 문제를 가지고 수없이 설명을 했거든요. 민영화, 철도 민영화가 아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민영화를 하게 되면 면허를 취소시키겠다까지 선언을 한 입장인데도 계속 민영화할 전 단계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 파업을 이어갔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파업 주도 세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는 일단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한편으로 또 다른 방면에서 대화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무조건 대화하고 무조건 지금까지 네. 기존의 불법 행위를 한 것도 우리가 이제 또 용서하고 새로 출발하자 네. 이렇게 가면 결국은 이 법질서는 문란해지고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떼쓰는 사람만 계속적으로 우대받는 그런 사회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계속 이 비정상적인 관행이 이어져서 오늘날에 이어오고 이것이 지금 공기업 개혁 또는 공공기관 개혁의 문제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원칙은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주제가 철도 민영화 부분은 아닌데 제가 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실제로 철도 민영화 전 단계가 쪼개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소발 KTX를 따로 독립법인으로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철도 노조에서는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고 김재원 우리 의원님께서 말하는 부분이 문서화되고 법제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철도 노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면허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면 그 정권이 새로 바뀐 대통령이 나는 그 말 하지 않았다 뒤집어 버리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도 노조에서 이런 의심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100번 양보해서 철도 노조에서 그걸 믿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불러서 철도 노조 위원장 불러서 아니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켜서 문서를 각서로 써준다거나 이러한 성의 있는 조치를 했다라면 이 일이 더 쉽게 풀렸을 텐데 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에 투자했다가 이명박 정권 때 정책이 바뀌어버리니까 수백억씩 수천억씩 다 손해보고 지금 다 신용불량 다 되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도 이렇게 피눈물이 나는 상황인데 이 철도 노조의 관계자들은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풀어줄 것도 우리는 한마디 했기 때문에 믿어라 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부에서 성의 있는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다시 불통 논란 얘기를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불통 논란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이번 기자회견으로 해소될 수 없다 이런 이제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네. 여러 정치평론가들도 이제 지적하는 부분인데 네. 소통을 늘리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면 어떨까? 이런 신년 기자회견이나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기회를 앞으로 더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이제 표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네. 많았거든요. 네.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처음부터까지 지켜봤는데요. 내용과 형식 면에서 상당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기자들 손드세요. 그럼 기자들이면 여러 명이 손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명만 손듭니다. 기자들 손드세요. 그럼 또 한 명만 듭니다. 이미 짜여진 각본이었죠. 차라리 그렇게 들통날 쇼잉이 아니라 그냥 다음 기자 질문해 주세요. 다음 기자 질문해 주세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사전에 언론사를 선택하고 기자를 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오늘 그 낙점된 언론사들을 보더라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좀 껄끄러운 얘기를 하기 어려운 이런 언론사들만 선택이 됐고 예를 들면 진보 개혁적인 이런 매체라든가 다 배제됐거든요. 그리고 좀 말이 안 되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 할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매체는 또 선정해주고 이런 걸 보면서 실제로 푸틴이나 권위주의적이라는 푸틴이 서너 시간씩 기자회견하고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장에다가 대통령이 도망가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자유스러운 이러한 기자회견은 아니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기회를 갖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듣고 싶은 얘기를 좀 본인이 아파도 들을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했으면 좋겠다. 300 며칠 만에는 이것은 좀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내용과 형식에 문제가 많았다 이런 지적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저도 이제 TV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는데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한국 텔레비 본 게 아니라 북한 방송을 보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저는 분명히 기자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아니, 제가 무슨 북한 방송을 봤습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어도 그렇게 들면 안 돼요. 그 중에서 몇 분들한테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하는 걸 봤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전부 정말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시나리오, 읽은 기자가 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그렇게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청와대의 어떤 그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대본이나 읽고 그런 언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상당히 나름대로는 그 충실한 질문 또는 더 나아가서 대통령 입장에서 좀 힘든 질문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뭐 짜여진 각본이다 그렇게 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때때로는 그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뭐 특검 문제 이런 걸 제대로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또 아마 청와대에게 미리 질문을 내서 우리가 방송 출연하더라도 원고를 받고 어떤 질문을 할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질문 답변 과정을 거쳐서 국민께서 생각하는 좀 궁금한 점을 조금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더 좋겠죠. 예. 제 입장으로는요, 저는 이런 질문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밖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것이 다수건 일부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난 대선 부정, 불법 대선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질 부분이 많다. 심지어는 대통령 사퇴해라. 이런 주장까지 종교계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감을 느끼는지 어떤 소감이 있는지 예를 들면 그런 것을 듣고자 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책임질 부분이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작년 2012년 12월 14일 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없는 허위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라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지금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보면 박근혜 후보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을 기자들이 했다라면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질문이 됐겠죠. 그러나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던 국민들한테는 속 시원한 소통의 장이 됐겠죠. 근데 이런 껄끄러운 질문들은 지금 다 피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재원 의원님은 그렇게 보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상당히 미흡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 12월 달에 리서치비유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의 허위 수사 발표가 없었다면 누구를 찍었겠는가?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12.9%가 그렇다면 나는 박근혜 안 찍었고 문재인을 찍었다. 다시 그것을 그렇게 12.9로 표를 계산해 보니까요. 문재인 후보가 298만 표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속 시원하게 그런 조사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야당에서 이런 말도 있는데 나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이 저는 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네.